국회의원 당선 이후 4년간 목포 시민 여러분의 열망과 기대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지난 4년은 목포 의대 유치를 위한 투쟁의 시간이었습니다. 미래성장 동력, 해상풍력 중심도시 목포로의 발전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목포역 대교조를 위한 490억 예산 확정, 한국섬진흥원 유치, 전남형 트램, 대불산단 대교 건설, 용역 착수 등 목포를 위한 도약의 4년이었습니다. 이제 힘있는 재선 의원이 되어 중단 없는 목포 발전에 매진하겠습니다. 김원희가 시작한 일, 김원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직 목포, 오직 민생만을 생각하며 목포 발전을 위해 준비한 김원희의 10대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의료 중심 도시 목포를 만들겠습니다. 목포 시민의 30년 수원, 목포대 의대 유치 및 대학병원 설립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전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 의료센터 건립 등으로 의료 서비스 및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해상풍력 중심도시 목포를 만들겠습니다. 아리백 전용 국가 그린산단을 서남권에 유치하여 신안 해상풍력 단지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보내지 않고 아리백 전용 그린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제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신안 해상풍력 및 목포 신항만 배후단지 유치 시 기업이 약 450개 그리고 일자리 12만 개가 창출된다는 용역보고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관문도시 목포를 만들겠습니다. 목포역 대개조 3단계를 완성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목포역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목포 부산 2시간 30분 시대 남해안 철도 조기 완공을 해내겠습니다. 넷째, 전남 중심도시 목포를 만들겠습니다. 목포 신안 선통합으로 서남권 광역도시 목포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목포 신안 선통합으로 서남권의 중심축 역할을 하여 물류, 관광 등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스마트 교통 중심도시 목포를 만들겠습니다. 전남형 트램 및 대불산단 대교 건설을 완성하겠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스포츠, 관광, 문화중심도시 목포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관광문화도시 목포 위상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육중심도시 목포를 만들겠습니다. 오감지구 부지에 이전하게 될 목포고, 목포여고 통합고등학교를 설립 명문학교로 육성하겠습니다. 기존 목포고 목포여고 부지에는 다목적 홀, 도서관, 수영장, 교육시설 등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여 원도심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여덟째, 안심복지 친화중심도시 목포를 만들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중년 일자를 위한 50플러스 센터 설치를 운영하겠습니다. 수협이 이전하고 남은 기존 부지 만호동 선창에는 수변상가 및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노인 일자리 예산을 800억 확충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올해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월 보수는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인상됐고 노인 일자리 개수는 88만 개에서 103만 개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경로당 주 5일 무료 점심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하겠습니다. 아홉째, 글로벌 해양 중심도시 목포를 만들겠습니다. 국제 마른김 거래소 유치, 김산업특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열째, 민주주의 중심도시 목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인구 소멸 관련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아이를 낳는, 진짜 들고 갈 거예요. 그러죠. 아이를 낳는 부모와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찔끔찔끔한 어떤 출생 대책이나 보육 대책 혹은 교육 대책이 아니라
현금성 대책이 저는 실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아이 한 명 낳을 때 1억 원씩 지원하는 네, 그런 것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현금성 지원을 하면 돈 있는 지역은 많이 지원해주고 돈 없는 데는 지원을 못 해주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풍선 효과가 생겨요. 이쪽 지원 많이 해주면 골로 갔다가 아이가 크면 싹 빠져나가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아이를 이제는 정말로 아이 낳는 집에 대해서는 현금성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되고, 특히 아이 셋 이상 낳는 집은 모든 것을 다 교육, 보육, 교육,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어떤 이 자리를 성장할 때까지 전적으로 국가가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지역 인구 소멸을 막는 문제인데요. 저는 아까 해상풍력 관련해서 제가 아리백 전용 그린 산단 조성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신안 해상풍력 단지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가 약 8.2기가 정도 되는데, 이거를 현재 계획으로는 다 서울 수도권으로 올려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약 1조 원 정도의 송배전솔로를 건설할 예산을 짜놨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송배전솔로 만드는데 돈 들어가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민원에 시달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 전기, 그 재생에너지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걸 왜 서울 시민들과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한테 줘야 되죠? 우리가 쓰면 안 되나요? 그래서 지금 아리백이 세계적인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상징하는 게 아리백이잖아요. 그래서 아리백이 필요한, 즉 그 상품을 만들 때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들 이쪽으로 와라, 그러면 줄게, 이러면 안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재명 당대표한테 제안한 바 있고 김영국 지사한테도 제안한 바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야당이다 보니까 이걸 추진 못했는데, 그래서 신안 해상풍력 단지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상당 부분 이 지역으로 내려오는 기업들에게 싼 가격에 재생에너지를 제공해서, 그럼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얻어서 좋고, 우리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니까 좋고,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좋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에너지 시대에서 굉장히 선진적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대기업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아리백 선언한 대표적 기업들이 어디죠? 삼성전자, SK텔레콤, 포스코, 현대차, 뭐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에서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려와라. 내려오면 이 전남 서남권에는 재생에너지가 넘쳐난다. 여기서 싼 가격에 줄게.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줄게. 이런 차원의 아리백 전용 국가 그린 산업단지죠, 일종의. 그런 걸 추진해서 우리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떠나지 않게 하자.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서 오게 하자. 이런 계획들이 실제 좀 더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거를 제 공약으로 내걸었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당의 공약으로 만들어 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이 컷오프 20% 자꾸 얘기하는데요. 제가요 첫 해에 원내 부대표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되자마자 원내 부대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송영길 대표 당시에 제가 홍보소통위원장으로 대선 홍보를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가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겼습니다. 초선 의원 중에 저처럼 3번 연속 주요 당직을 맡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거의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3연속 주요 당직을 3개 연속 맡은 사람이 초선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가 국정감사 3년 연속 국가무수의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재명 당대표로부터 목포시 지역위원회가 1급 포상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가로 열고 닫고가 있는데 주요 당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선 관리할 때 가산점이 있습니다. 왜? 당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그리고 당대표 1급 포상을 받으면 10% 가산점 있죠, 아마? 10% 가산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 뭐 그런 거 가산점이 없다 치더라도 국회의원 우리 당 168명인가요? 중에 저보다 많은 당직과 3년 연속 국가무수의원과 그 다음에 당대표 1급 포상 받은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길래 제가 하위 20에 제가 하위 20에 들어가면 도대체 상위 80%는 뭐 4년 연속 국가무수원에 당직 한 4-5개 맡아야 되고 1급이 아니라 특급 포상을 받아야 되는데 특급 포상이 없습니다.
1급 보상이 끝이에요. 저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은 초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연락을 받은 바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어서 항상 강조한 게 하위 20%를 우리 당이 공개했으면 좋겠다, 명단을. 이런 혼란이 없게. 그잖아요. 그래야 유권자들도 자기 지역 국회의원이 하위 20%에 들어가면 선택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선택의 기준을 유권자들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약속드리는 건, 만약에 제가 하위 20% 연락을 받았으면 저는 이번에 출마 접습니다.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조사는 하여간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워낙에 지금 여론조사가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열 몇 건, 총 합쳤더니 12월부터 지금까지 열 몇 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포 시민들의 선택에 대한 어떤 언론의 관심이 높구나,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리고 뭐 상대 후보 쪽에서 자신들이 좋게 나온 여론조사를 갖고 활용하는 거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희들이 좋게 나온 또 여론조사가 있어서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보다는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직접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고요. 직접 소통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시민들의 선택을 믿습니다. 자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 오로지 목포 시민, 오로지 목포 시민 민생, 오직 민생, 이 길로만 달려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목포 시민들이 현명하게 김원희를 선택해 주리라 믿습니다. 선거법에 문제는 없고요. 줄 서기에 대한 강요 없었고요. 아마 본인들이 김원희하고 해온 그동안의 어떤 인연과 정, 의리 뭐 이런 걸로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그분들한테 무슨 정치적 강요나 혹은 줄 세우기를 위한 이런 거는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의 선택에 대해서 저는 항상 고마워하고 있고 그렇습니다.